여러분, 혹시 이런 아이러니한 경험 없으세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부주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세상 관대하게, 활짝 웃으면서요. 근데 집에 와서 가족이 혹은 연인이 아주 사소한 걸 툭 건드렸을 때는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발을 밟혀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사소한 일로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가 아니라 내 뇌가 이래서 이렇게 작동했구나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하나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익숙한 상황이죠?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이동하다가 낯선 사람이랑 딱 부딪혔어요. 이때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부주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집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엄마가 아침에 커피를 건네주다가 쏟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항상 이런다니까? 똑같이 커피가 쏟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응의 온도 차이가 극과 극이죠. 이걸 보고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생존을 위한 기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안전기지라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에는 안전기지, 영어로는 secure base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제안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너무 지쳤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돌아가서 쉴 수 있는 항구 같은 존재.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받아주는 그런 공간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이었겠죠. 어른이 되면서는 연인이, 배우자가 혹은 절친한 친구가 그 안전기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안전기지에 대해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치이고 힘들어도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온전히 받아줄 거야. 나의 실수도 약한 모습도 예민한 감정도 그냥 다 품어줄 거야. 그래서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실수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뇌는 이렇게 해석해요. 내 안전기지가 나를 또 실망시켰어. 내가 여기서마저 조심해야 해? 여기서도 상처받아야 해? 그 찰나의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크기가 커피 쏟은 것 치고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커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대체 왜 우리 뇌는 이 안전기지에 대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답은 뇌의 경보 시스템, 바로 과잉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뇌 안에는 경보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경보기는 원래 우리를 진짜 위험에서 지키려고 진화된 거예요. 맹수를 만났을 때, 낭떠러지를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이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져 버리면 토스트 굽는 연기에도 화재 경보기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보기를 울리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연인의 말투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을 때, 평소보다 답장이 조금 늦을 때, 무심코 내쉬는 한숨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평소랑 다르게 침묵이 길어지는 것. 이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편도체에게는 이렇게 번역돼요. 위험, 안전기지 붕괴 감지, 즉각 대응 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방어태세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뇌가 먼저 반응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경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하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지키려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좀 구식일 뿐이지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왜 이 경보 시스템이 이렇게 예민해졌을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대부분 어린 시절 경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모화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아이가 아이답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대신 거꾸로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가족을 돌봐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 대신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읽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어요. 엄마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조용히 해야겠다. 아빠가 화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치워야겠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참아야겠다. 혹시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쩜 애가 저렇게 어른스러울까? 이런 칭찬이요. 어쩌면 그 말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아이는 성숙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연구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유해 아동기 경험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1990년대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카이저 퍼머넌트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예요. 무려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여기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서적 방임이나 가정불화 같은 힘든 아동기 경험을 4가지 이상 겪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불안이나 우울을 겪을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바로 그때 너무 예민하게 세팅되어 버린 거예요. 남들 기분을 빨리 알아채고 모든 걸 혼자서 척척 해결하는 능력. 분명 어린 시절에는 나를 지켜준 아주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요? 이게 오히려 누구에게도 진짜로 기대지 못하고 쉽게 지쳐버리는 그런 과잉 독립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낡은 생존 프로그램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희망은 있어요. 이제 그 낡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가 된 거예요. 에이, 이미 굳어버린 뇌 성격을 어떻게 바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 뇌과학이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어요. 뇌는 변한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굳어진 뇌의 패턴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뇌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도하기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갑자기 웬 애도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보호받았어야 할 그 어린 시절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잘못한 게 없었어. 그냥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했던 거야. 그걸 해낸 네가 대단한 거야.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출발점이에요. 슬픔을 건너뛰고 바로 변화로 가려고 하면 그 낡은 패턴은 사라지지 않아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계속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그냥 알아차려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낡은 경보기가 또 울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반응하는 게 커피 때문이 아니라 안전기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구나. 이 알아차림 자체가 뇌의 경보기와 실제 행동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 공간이 처음에는 1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다독여주기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나는 안전해.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 내 뇌가 옛날 패턴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반복할수록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신경 가소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외부의 안전기지를 찾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안전기지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다 괜찮고 다 허용해야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지켜주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보기를 계속 울리게 돼요. 내가 힘들 때 아무 말이나 던지고 상대도 아무 말이나 던지고 그게 반복되면서 서로의 안전기지가 점점 위험한 곳이 되어가는 거죠.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건 차갑게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좀 지쳐 있어. 오늘은 30분만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그 말이 상처가 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의 상태와 필요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경계선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경계선이 있을 때 관계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서로가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세워야 할 단 하나의 건강한 경계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긋지긋한 생존 모드를 끄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꼭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